청와대 낙점설이 돌고 있는 서청원 전 대표 공천 문제로 새누리당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 소장파 의원들이 서 전 대표 공천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가진 소장파 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서 전 대표 공천에 반대한다는 입장 밝히셨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한마디로 우리가 수없이 정치 쇄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정치 쇄신이라는 게 뭔고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공천 개혁이었죠. 네. 근데 그 공천 개혁을 한 번, 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약속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는 엄정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국민들의 어떤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네. 공정한 공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공천 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세부적으로 지금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떻든 당 내외의 그 사정이나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335 의원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나 또 그 중에는 추측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건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제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네. 좀 김성애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이라도 치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선을 치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아예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주장이세요? 공천이라는 것이 우리 당 그 지역에 나가는 당의 후보를 발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 예컨대 그 지역구의 사정, 당선 가능성이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 주장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것 뭐냐면은 공천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거죠. 네. 예컨대 새누리당에서는 과거에 여러 번 부정부패 또 정치자금 불법 수수 성범죄 이런 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또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에서 시작부터 배제한 거죠. 네. 그런 원칙을 수없이 천명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원칙, 누구나 다 아는 원칙, 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을 어기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제 주장이었죠. 네. 일단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 전체 의견 듣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의총에서 논의는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이제 정책적인 그런 사안 이런 데 관해서 이제 의원총회를 열거나 또 당의 어떤 그 진로나 이런 데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기 때문에 이것도 공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이걸 가지고 여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어제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네, 아니지만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예컨대 A라는 사람을 발탁하자 B라는 사람은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공천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에 대해서 이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단순히 선택한다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를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런 데서 크게 당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저는 이거 충분히 열 수 있다. 열어서 네.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 아니라 열어서 반드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사실은 지금 많은 의원들이
어제 저희들의 그런 그 주장에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잘못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요, 만약에 지도부에서 지금 의총도 안 열어주고 서 전 대표 공천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우리 당이 공당이고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총선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제입니다. 수없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다른 건 또 아니고 공약 중에 어떻게 보면 공약이죠. 최고의 가치죠. 정치 쇄신이라는 것이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공약 중에 최고의 공약이었죠, 사실. 근데 그런 것을 아무런 그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긴다? 이거는 저는 국민들 앞에 대놓고 약속을 진짜 파기하는 것, 노골적으로 국민들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기초연금 이거 이제 공약 수정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역구 가보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재정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이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러나 이런 지금 4대 범죄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공천 기준과 원칙을 정해놨는데 이것은 아까 기초연금 수정한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저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그런 상식 이것을 억지로 사실은 그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우리 공당이고 집권 여당인데 쉽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청와대 낙점설이 나오고 있고요. 지도부에서도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할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홍문정 사무총장만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서 전 대표 같은 분, 전국적인 범위 가진 분이 화성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음이 많이 기우신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당 사무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그 보도를 보았는데 개인의 어떤 역량 뭐 그런 것은 당에 또 과거에 기여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인정할 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천의 기준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뭐 청와대 지시설이다, 개입설이다, 또 낙점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청와대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또 알아보더라도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난 뭐 17대 또 19대 사실은 당 대표를 하고 19대도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여기 공천에 개입해서 본인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으로 이런 공천에 개입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 의원님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것을 아전인수격 내지는 또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그 저의에 대해서 좀 당 지도부나 또 이런 데서 좀 강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낙점설이 사실이 아니라 그런 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통령의 뜻이다, 뭐 박심이다, 박심이 어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계속 그 증폭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경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자, 의원님,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의 원내 지도부와 이제 급하게 만찬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 또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 논란 속에서 여러 의혹에 좀 청와대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들어선 이후에 각 부처가 대통령 눈치 보기 바쁘다. 뭐 제2의 제3의 진영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권위주의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선 이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 들어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 들어온 이후로 무슨 청와대의 그런 좀 권위주의적인 것이 정착이 됐다라고 그 평가하기는 좀 이런 것 아니냐. 그렇지만 과거부터 이 청와대의와 또 당과의 소통 부재, 또 오히려 당이 청와대의 그런 뭐 하수인 거수기 역할, 이중대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죠. 좀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판단하는 거 이르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또 공교롭게도 보면 말이죠. 최근 모든 문제들 김 실장 들어선 이후에 다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좀 더 지켜보고 또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